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자책하느라고 삶을 즐길 시간은 없죠. 전진, 전진, 전진. 할 일이 너무 많죠. 정말 삶을 즐기고 감각의 단순한 기쁨을 즐긴다면 놀라움을 맛볼 것입니다. 동물들의 저 비범한 절제를 배울 것입니다. 동물은 과식하는 일이 없죠. 건강에 좋지 않은 걸 마시거나 먹는 일이 없습니다. 동물은 항상 필요한 만큼만 실행합니다. 아침을 먹고 쉬는 고양이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느긋합니까? 그리고 행동에 뛰어드는 걸 보십시오. 사지가 얼마나 탄력 있고 몸이 얼마나 민첩합니까? 그걸 우리는 잃었습니다. 정신, 관념, 이상 등등에 빠져 언제나 전진, 전진, 전진뿐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없는 내적 자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단죄하며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즐겼을 때는 필요한 것이 매우 적습니다. 그것은 휴가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사람들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여러 달 걸려 계획한 곳에 도착해서는 또 돌아갈 비행기 표를 예약하느라고 바쁘죠. 그리고 사진들을 찍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앨범에서 보여주는 건 사진만 찍었지 본 적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삶의 한 상징입니다. 느긋하게 맛보고 냄새 맡고 들으며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소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 모두를 들으려 하십시오. 감각들이 열려오면서 일어나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나는 자주 사람들에게 진실로 사는 길은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으로의 입장권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 속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보십시오. 매사가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멋들어진 묵상입니까? 날마다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그 다음엔 해골들을, 또 그 다음엔 먼지를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흉측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가 그리 흉측할 게 있어요? 그게 현실인걸요. 누가 뭐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몸이 살아있도록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삶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전혀 문제되지 않기까지는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보호하겠다면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편협한 신념과 확신들을 들여다보고 다른 세계를 내다볼 수 없다면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삶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좁은 감옥 속에 겁먹고 앉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걸 채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다는 건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라고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생각을 사랑하십시오. 그걸 사랑하십시오. 그 생각으로 거듭 되돌아 가십시오. 시체의 해골, 마침내 한 줌의 먼지로 부스러질 뼈들의 사랑스러움을 생각하십시오. 그때부터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혹은 공동묘지를 방문해 보십시오. 대단히 마음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경험이 됩니다. 한 이름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나 오래전에 살았구먼. 200년 전이라니. 그도 나처럼 온갖 문제가 있었고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겠지. 한 이탈리아 시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찰나의 낫을 살고 있다. 저녁이 오면 영원한 밤이다. 그런 찰나의 낮을 우리는 허송하고 있습니다. 불안, 걱정, 염려들을 짊어지고서 허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그저 지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식과 깨달음의 차이를 알 겁니다.